여러분 안녕. 오늘은 집합이라는 거에서 연산이 들어갔어요. 아, 사치정산도 싫은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모든 것이 약간 가능하게 되겠죠. 자, 우리 이거 알죠? 3 더하기 7은 10이죠. 7 더하기 3도 똑같이 10이죠. 똑같아요.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 당연한 거죠. 그쵸? 교집합도 무조건 성립되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옛날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교환법칙. 교환에도 성립했다는 교환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결합법칙이에요. 결합법칙. 결합한다는 거 뭐야? 그치, 결합해도 상관없다라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결합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있어요. 얘를 먼저 결합하거나 그럼 얘는 7이죠? 더하기 5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요거 말고 3 더하기 9 값은 똑같게 되는 거죠. 14, 14. 아니야, 뭔 소리야. 12, 12로. 똑같게 되는 거죠. 이런 게 교환법이죠. 이걸 또 편해지면은 A 합집합, B 합집합 B, C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있어요. 그럼 내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내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똑같게 되겠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A 합집합 B 그거를 합집합 C 얘는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다.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더라.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집합도 마찬가지겠죠? 교집합도 마찬가지. 우리 분배 법칙 알죠? 3의 x 더하기 y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가능하듯이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B 합집합 C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너희들 이거를 교집합으로 이제 약간 할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얘를 이제 분배 법칙을 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분배 법칙을 하면은 이렇게 검색하면 A 합집합 B 근데 거기다가 여기니까 뭐가 됩니까? 그치? 그치 이렇게 돼서 이렇게 A 잠깐만요. A 합집합 B의 합집합 C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쵸? 얘를 하고 요거 그대로 가고 그다음 다시 A 합집합 C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는 잘 안 나와. 어떻게 잘 나오냐면은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잘 나오거든. 이렇게 되면은 얘를 A 교집합 B 합집합 A 그리고 A 교집합 C 이게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해서 얘 이렇게 이게 되는 거지.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됐다. 이게 됐으면은 A 합집합 B 교집합 B 아이고 A 교집합 C A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인 거 합집합 C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제 연산이 간 거지. 그치? 아, 그리고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또 배워. 드모르간이라는 뜻을 세웠다가 거기서 법칙을 또 세웠어. 드모르간의 법칙도 기억을 해야 돼. 왜?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그거를 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 A 합집합 B가 A 여집합은 얘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한 거랑 똑같다. 마찬가지로 얘를 교집합으로 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 간단하지? 근데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차집합이 있어요. 만약 A라는 게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A-B 이렇게 되면서 내가 이걸로 이제 이 책으로 공부했는지 오래됐는데 우리 그래놀다라는 그 책을 약간 참고해서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참고만 했을 뿐 그걸 다 베껴서 말하면은 그냥 너가 그거 하면 되지 왜 하냐 너희들한테 그걸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근데 요 A-B를 너희가 뭐로 바꿀 수 있냐면은 사실은 초등딸이라는 거죠. 초등딸. 그때 저번 시간에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차집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잖아, 그치? 그럼 차집합을 어떻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차집합 표현을 어떻게? 그치?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자, 봐봐. 이렇게 차집합이라는 것은 A하고 B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뭐 한다고? B 쪽으로 다가간다는 게 아니라 B에서 요 A만큼을 쏙 날려버리겠다고. 그 여기 있던 것도 다 날아가 버려서 이렇게 반쪽짜리 남자가 있지.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라고 했을 경우 많이 좀 어려워하거든. 요 정도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요 차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차집합으로 했을 경우는 A하고 그리고 A, B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라고 이제 한다고 했어. 왜? 그 중에 같으니까. 차집합은 이렇게 같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차집합은. 차집합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A에다가 A의 교집합식. 겹치는 거 있잖아. 그치? B에 B가 아닌. B가 날아가면 B는 아니어지. B가 그 여집합에서 그 다음에 A까지 해서 거기서 겹치는 것은 A밖에 없잖아. 그러면 B만 아니면 돼. 여집합은 요 원소만 아니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 차집합이고.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AC 여집합이 또 다시 여집합이니까 그냥 B로 그냥 돌아오는 거야. 기억나? 그치? 그렇게 해주면 이제 너희들이 여기서 A하고 B 이렇게 되면서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내가 아까 전에 분배 법칙이라 했어. 요거를 똑같이 밑으로 응. 그치? 응. 그렇잖아. 응. 응. 드모르간의 법칙은 내가 잘 살펴보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미안해. 드모르간의 법칙은 자 봐봐. 이걸 해주고 이걸 해니까 미안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 얘는 또 반대. 이 부호까지도 교집합,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는 형식이니까 얘 똑같아. 얘는 그냥 합집합으로 바뀌는 거지. 왜?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A 교집합 A 합집합을 해주고 여기까지 해주고 합집합 A 합집합 B 이렇게 형식이 되는 거야. 기억나지? 왜? 합집합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그가 없어도 돼. 왜? 똑같은 거니. 성질 중에 배웠잖아. A랑 A에 겹치는 것은 없다고. 그렇지? 만약에 합쳤다면 이건 전체 집합 되는 건데 교집합이니까 없어지고. 근데 거기다가 뭐 해야 된다? A 교집합 B.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합쳐지니까 없는 건데 합쳐지는 거니까 얘는 A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계산할 때도 또 뭔가가 또 이제 필요하니까 그게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의 친구이자 친구가 아닌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져다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명제를 배울 건데요. 명제 같은 경우도 쉬워요. 명제, 그치? 그 명제가 뭡니까? 라고 너희들이 물어봐. 선생님 저 명제가 뭐예요? 명제까지 한번 할게. 명제가 뭐예요? 자, 명제가 있으면 이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참과 거짓을 있으니까 얘는 이 명제 같은 거는 수학으로 온다면은 그럼 이 참과 거짓 하면서 있다가 뭘로 간 거야? 식이나 문장인 중에서 그치 문장인데 우리는 그럼 식을 얘기하는 거지. 얘가 그치? 그래서 명제 중에 이거야. 만약에 3은 홀수다. 맞아? 이거는 명제인 거야. 그치? 또는 2 곱하기 5는 10이다. 그것도 명제야. 근데 이걸 이제 명제인데 어떤 명제라고 앞에 붙여. 이걸 어떻게 하면은 얘는 참인 명제야. 얘 똑같이 참인 명제고. 그럼 봐봐. 2 곱하기 3이 7이다. 이것은 명제야. 근데 어떤 명제? 거짓인 명제다. 어떤 수를 해도 얘가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 응.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과 거짓을 이제 판단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다가 필요를 한단 말이야. 그치? 오케이? 응. 오케이. 응. 그 다음에 이제 명제라고를 더 확장시킨 게 조건이거든요. 조건은 어떤 내가 조건이 있는 거잖아. 그치? 응. 그치? 어떤 조건에 따라 조건은 어떤 사건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x값 x란 어떤 식 뭐라고 어떤 변수 그치 어떤 변수라고 하는 거야. 그 어떤 변수 값에 따라서 거짓과 그 다음에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이럴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데 그게 이 수학을 하면 식이 되는 거지. 식이 되는 거야. 또는 문장이 되거나 그 문장을 가지고 식으로 판단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결정을 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한다. 오케이? 응. 그리고 문자는 x를 포함하는 식 이런 거 있잖아. 표현해주면 되거든. 그렇지?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P라는 걸로 많이 표현되거든. P의 조건에 대해서. P에 대해서. 그치? 그럼 P가 아니라고 하는 식은 부정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투부정사 이제 정할 수 없는 거. 근데 부정 아니야. 그래서 P의 부정은 뭐냐면 이렇게 써. 물결표 P. 이게 부정을 나타내는 그런 느낌이거든. 그치? 응. 그 P가 참. 그리고 이제 진리집합이라는 것도 할 건데 우리 진리집합 진부분집합까지 생각하면 안 돼. 부분집합에서 진짜 보면 진리집합 뭐냐면은 참인 거야. 조건의 참. 조건 모두가 다 참인 거지. 무조건 참이야. 이게 바로 진리집합이라는 거거든. 응. 응. 그러면은 조건이 붙은 거야. 어떤 내가 fx라는 식이 있어. fx는 1, 3, 5야. 이렇게. 이건 함수 표시 내가 뭐 fx라고 하는 게 fx인데 1, 3, 5라고 됐으면은 자, 1, 3, 5야. 그치? 그치? 근데 fx는 4 미만이래. 4 미만이래. 그러면은 4에 포함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조건. 이게 조건이거든. 이게 조건. 딱 조건이 붙은 거잖아. 그러면은 이 fx는 어떤 식이다? 그치. 오케이. 그럼 요 조건은 뭐가 되냐면은 135라는 그 식을 무조건 조건절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 조건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 너희들한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조건은 이제 문제를 풀 때 다 조건이 없는 건 없어. 다 이 조건은 이제 수원에서 수두에서 다 조건이 붙어. 다 이런 식으로. 근데 봐봐. 요 1하고 3하고 5 이 부분이 되는데 그러면은 4 미만이라고 한번 쳐봐. 그 1하고 3은 참인 명제지. 그치? 응. 그 5는 1하고 3은 5는 거짓인 거야. 그치? 그럼 이게 여기 조건인 거잖아. 근데 얘를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으면은 이제 이게 이제 fx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 부정을 하면은 그치? x는 사실은 4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부등호 반대로 바뀌어. fx가 부등호를 반대로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4도 포함한다. 4 이상이다. 그게 부정을 할 거면 얘들이 서로 반대가 되지. 얘가 거시 되고 얘가 참이 되는 거. 이렇게 있거든. 그치?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거짓이 되는 거고. 그치? 그치? 그런 거고. 진리집합을 구하라는 것은 1, 3밖에 없는 거지. 진리집합은. 3개.
생긴 거지. 그치? 응. 무조건 참인 부분을 찾는 거야. 참인 부분은. 오케이? 참인 부분. 어. 문제를 이건 많이 풀어봐야 돼. 이건 진짜로. 그치? 만약에 너희들이 x 플러스 3은 t이다. 여기에 부정을 말해보라라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이런 류의 문제. 그 x는 뭐가 되는 거야? 7에다가 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x는. 이거는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 이거 하면 되겠다.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많은데, 이걸 좀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해봐, 일단은. 그 x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x를 저기 넘겨서. x 더하기 3인데 저 너무 뭐 되는 거야? 7에서 4잖아. 그건 4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얘가 4가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 x는 4가 아니면 된다. 그게 즉 x는 4가 아니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 이걸 어떻게 표현했으면은 x가 4보다는 작고 x가 4보다는 크다. 이렇게 두 개 형태로 나타낼 수 있거든. 두 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서 x는 4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 모든 건 다 되는 거잖아. 그치? 응. x는 뭐 짝수이다라고 하면 홀수이다를 바꾸면 되고 짝수의 반대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명제다. 명제는 그나마 할만하지. 근데 명제가 돼서 자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 P는 가정도 되거든. Q가 되는 것은 결론이야. 그래서 P이면 Q이다라는 결론을 세웠어.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표현해. 만약에 얘이면 얘이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얘가 이게 참이라고 하면은 하나 더 그어. 거짓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버리거든. 만약에 P가 X는 3이면 P라는 숫자는 X는 3이야. 그러면은 그 P는 그니까 Q라는 것은 그 X의 제곱은 9다라고 했을 때 얘이면 얘인 거지. 그럼 얘는 참 맞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참이면은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판단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봐봐. P는 Q가 됐어. 근데 Q는 P가 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아니지. 마이너스 3도 있잖아. X는 마이너스 3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P라고 하면은 P는 X 세제곱은 27이야. 그러면은 이면은 Q는 뭐가 되냐? Q는 X는 그 3이라고. 그러니까 3이라고. 맞아? 맞아?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X 3이면 X 제곱 그치? 그 얘는 맞네. 그러면 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면 돼. X 제곱은 2라. 그런데 Q는 X가 루트 2야. 그러면 얘는 틀려 안 틀리지. 얘이면 얘인 건 가능해. 근데 거꾸로 안 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치? 응. 그치? 응. 예를 들어서 x가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이거 되냐? 2, 4, 6, 8, 10, 4, 8, 12, 10. 이거는 좀 더 가져가야 되거든. 이런 거는 가정에 P나 Q가 있을 것 같아. 이거 식으로 소용했지. 얘이면 얘이다. 식을 하면은 이게 P라는 식이고 Q라는 식이라면은 P 안에 Q가 있는 거잖아. 이거는 사실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되면은 P 안에 Q가 있는 거거든. 얘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어때? P이면 Q이다. 이렇게 표현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니거든. P이면 Q이다. 이거 뭐야?
P가 있을 때 Q가 되는 거거든. P면 Q다는 두 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P라면 Q난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X가 3이라면 X 그럼 뭐가 되는 거야? P는 Q에 맞는 거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 맞는 거가 내려가는 거. 오케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지. 진리집합이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P가 Q라는 게 이제 참이라고 하는 진리집합이었을 경우는 P는 Q에 속해 있는 거지. 그치? Q는 P에 속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 이제 잘못 거꾸로 했네 내가. 이렇게 되면 돼.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는 P 참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만약에 너희들이 P하고 Q는 원래 내가 계속한 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이거를 뭐로 바꾸냐면은 Q는 P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되면 이건 여기야. 서로 역관계. 그치? 똑같아. 봐봐. 얘는 똑같아. 그치? 얘는 또 부정에 또 부정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니면 얘는 아니다. 3의 배수가 아니면 6의 배수도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역시도 바꿔놔도 여기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약간 얘는 오케이 되고 둘 다 사라졌어. 대우. 둘 다 사라졌어. 대우. 대우는 이렇게 꽂는 거란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다 대우인 거지. 대우 이런 식으로. 그치? 오케이? 대우는 알겠지? P가 Q라고 하면은 둘 다 Q는 P다 바꿔줄 수 있고 그럼 여기 사는 뭐 이렇게 바꾸는 것은 여기 아니지. 얘는 대우인 거지. 뭔가 내가 대우해주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Q로 나눠줘서 P로 가는 것도 대우. 얘는 이렇게 되는 것도 대우 이렇게 하는 것도 대우 이렇게 하는 것도 대우. 둘 다 대우인 거지. 그러니까 대우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얘이면 얘이다. 얘가 아니면 얘는 아니다. 얘이면 얘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얘가 아니면 얘가 아니면 얘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대우 관계는 약간 좀 더 복잡한 혈액. 대우는 서로 바꿔주는 거야. 대우는 P가 Q라면은 반대를 해서 부정을 해주는 거야. 반대 형과를 해서 부정을 해주는 거라고. 반대해서 부정. 만약에 3의 배수면 2의 배수다. 이렇게 되면은 얘의 대우는 뭐냐면은 2의 배수가 아니라면 3의 배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명제는 그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치? 그치? 그러면은 만약에 너희들이 P하고 Q가 만약에 참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것도 참이다. 요게 대우인 요것도 참인 거야. 기억해야 돼. 만약에 거짓이면 거짓이고 참이면 참이고 그 다음에 그치? 근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자 조건도 또 붙어. P가 얘가 참이라고 해서 Q는 P는 참이라고 무조건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보통 참이야 라고 하는 보통 참이진 않잖아. 그치? 반드시 거짓이다.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P가 이건 반드시 참인데 조건이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는 참 아니다. 위에서 실거적으로 참이라고 해놨잖아. 그치? 맞아 이건 아니다. 대우 말이야 대우. 얘는 지금 역관계잖아. 역관계는 얘가 참이면 얘는 참 아니잖아. 얘들아 x는 3이라고 해서 x제곱 9 맞지 이거는. 근데 거꾸로는 아니잖아. 왜?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잖아. 그치? 이건 아닌 거잖아. 얘는 가능한데 얘는 아닌 거잖아. 이게 역관계라고. 만약에 이제 x가 9이 아니면 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얘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사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끝났어. 다음 시간에 필요 충분과 충분 조건이라는 이제 이 문장이고 마무리 좀 해볼게. 이게 통계단에서 많이 쓰니까 모르겠어. 나도
내년 하고 나도 이제 수능 해가지고요. 이 학까지 하려고 수원, 수투는 제가 알아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